보면요, 국회에서는 이 시각 국회인데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오늘 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이제 잠시 뒤면 열 건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당 내홍이 심각합니다. 지금 뭐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새누리당 의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뒤에 시작이 되면 또 연결을 보세요. 정진석 원내대표 뭔가 얘기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X자를 그리면서 뭔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혹시 이런 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정현 대표 앞에서 손가락으로 X자를 그어 보이는 행동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의원총회가 지금 여러 의원들이 앉아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취재진도 와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지 비공개로 열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의원총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총회가 시작되면 공개, 비공개 여부를 놓고 또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마 인터넷이나 내일자, 아침자 신문에는 두 네네. 사람이 이렇게 방금 전에 보였던 같이 얼굴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던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저 앞에 카메라가 지금 몇 대입니까? 수십 명도 지금 넘는 상황인데 네네.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면서 X자 거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게 다 카메라에 찍힐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네요.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 협의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말씀하십시오. 네,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저런 장면이 나오진 연출될 않죠. 수가 없다. 네. 김무성 전 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황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요 이미 끝났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참가하느냐 참가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당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네네. 그렇게 탄핵에 참가하고 안 한 그런 극단적인 양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저렇게 의총을 하고 또 비대위를 마치 구성해서 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네. 나중에 파열과 분열의 책임을 네. 누구에게 더 말리니 돌리느냐 하는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고도의 전략. 네네. 예. 네, 말씀 마무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지금 탈당을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당을 잘 수습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당신들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네. 우리가 당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단계가 올 때까지요. 지금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킬링 타임 소비하고 있는 것뿐이다. 네. 그리고 결국은 뭐 12월 9일 전후로 있을 탄핵 때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해체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총회가 공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32명의 의원님께서 연명으로 요청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규정된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성의 있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탄핵 절차를 밟는 것,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 저는 이것을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2, 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또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 이거는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의 책임은 우리 국회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국정수습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것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헌재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2달 만에 후다닥 탄핵 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38조에 180일간의 심판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 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는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가 2, 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서를 송달받고 나서 2달 후인 2월 중순경에 심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3, 4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경선 절차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적 검증 과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정부의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 이른바 차기 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적인 대불행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그 이후에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지금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다음 주인 12월 2일이나 또는 그 다음 주인 12월 9일 날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답안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일단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이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 국회가 국정수습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일단 손 변호사님, 이 헌재의 탄핵안 처리 시점이 우리는 지금 통상적으로 180일, 즉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180일이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훈시 조치에 불과하다. 즉 변경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180일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넘겼을 경우에 헌재가 왜 180일 넘겼냐? 그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180일은 그냥 일부에
정부의 그런 이른의 규정을 그냥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네. 반드시 180일 안에 끝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의 지적은 일리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붙이자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법 51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정지했을 경우에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면 네. 이거는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네. 이 헌법재판소 51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정진석 그 원내대표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재임 중에. 그 네. 경우에는 이랬을 경우에 대통령 자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의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다수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마지막으로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탄핵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하. 그러네. 일단 황 소장님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기 때문에 일단 황 소장님 갔다가 송 의원님 갔다가 김성환 평론가 가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은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국회 책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상반되게 자기 말 속에 모순도 있습니다. 헌재가 네. 6개월 훈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재판 절차를 다 지켜보면 실제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년 3, 4월쯤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 문재인 대표가 당선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헌재가 본인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쪽에는 하면서 또 하나는 헌재가 굉장히 빨리 했을 때 내년 3, 4월에 치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탄핵 절차를 지금 밟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을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세력들에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네. 법적인 해석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 탄핵파와 비탄핵파 여당 중에서 어느 쪽이었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비탄핵파로 사실상 이렇게 선 거죠. 본인 입장은 확실히 한 겁니다. 네. 그런 입장을 밝힌 셈이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황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건 청와대 입장이죠. 사실은 청와대 입장을 헌재의 입을 빌려서 사실 오늘 아침 기사에 상세히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조 내용을 그대로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도 있고 이런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닉슨 게이트가 사실은 72년 6월 달에 단초가 돼가지고 74년 8월 9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탄핵 정국으로 돌입한 건 73년 10월 20일이거든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Saturday Night Massacre가 잠시만요. 나경원 의원 연결 좀 해볼까요?